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두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 지원 등 관련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내년 3월 개교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목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분야별 전문가들은 목포시와 사업자가 제안한 입지가 적절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지역민들을 위한 나눔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나 생활 필수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어 지역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목포시 재난지원금 지급률이 78%를 기록했습니다. 목포시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시민 18만 8,300여 명 가운데 17만 3,500여 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전남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내년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이 여전히 잠자고 있어 내년 3월 개교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일명 한전공대가 들어설 예정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한전공대 특별법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월까지 기다릴 것 없이 가급적이면 2월 안에 통과되도록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는 대학 설립 목적을 비롯해 법인과 조직 구성, 재정 지원, 학사 관리 등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정상 개교를 위한 31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대학 명칭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로 정하고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내년 3월 정상 개교를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회 논의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곳곳에서 법안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회는 17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내년 예정된 개교는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선진국가의 기술 격차도 더 벌어질 것이다. 이제 우리 전라남도 의회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앞서 광주 전남 지역 경제인들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잠자고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특별법. 이번 2월 임시국회 결과에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목포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을 위한 세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입지가 타당한지를 논의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목포시와 사업자가 제안한 입지가 적절하다는 공통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목포 대양산단 인근에 있는 저수지 일대입니다. 현재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곳입니다. 전문가들은 예정된 입지를 놓고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환경에너지센터와 쓰레기 매립장이 인접해 별도의 부대 시설이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예정 부지는 목포시 소유의 땅이 많아 부지 매입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지 후보지는 현재 목포시 환경에너지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기타 환경기초시설 등도 사용 중인 지역으로 추가적인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견은 없었습니다. 목포와 인접한 신안군의 폐기물을 광역 단위로 처리하게 해도 앞에대교와 가까워 유리한 입지라는 겁니다. 해당 부지는 지난 2005년에 소각장 건립이 추진된 곳과 가까워 입지 타당성은 이미 검증됐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과거에 2005년에서 2007년에 이제 조사한 결과로서 이제 선정된 그 지역, 그 사업 부지와 인접한 후보지라서 따로 이제 입지 타당성 조사가 이제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제 토지 이용 측면에서도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다만 예정 부지에서 2km 반경 안에 있는 무안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km 이내 인접 지자체인 무안군과 입지 결정 전 강규 관련 법규에 의해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주민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듣기만 했을 뿐 반론을 제기하진 않았습니다. 주민대표 가운데 한 명은 소각장 건립과 밀접하지 않은 인사가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목포시는 앞선 2차 회의에서 입지 선정과 관련해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 입지는 다음 달 주민설명회와 전략 영향평가를 거쳐 이르면 6월 초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정 살림도 부쩍 어려워진 요즘이죠. 순천에서는 특별한 나눔 운동에 이어서 나눔 가게가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필수품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권분 가게가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권분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세워졌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청 정문에서 직선거리로 500여 미터 떨어진 곳. 이른 오전부터 긴 줄이 세워졌습니다. 순천형 나눔 가게인 권분 가게를 찾는 인파입니다. 컵라면과 봉지라면은 물론이고 커피와 과자, 세제를 비롯해서 각종 조미료까지 마치 편의점을 방불케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달에 한 번씩 이곳에서 4가지 품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한테 여기 혜택이 거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고 내가 왔어. 아침에 9시에 왔어. 권분 가게가 운영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기부자들의 동참도 더해졌습니다. 1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기부한 이향기 씨. 이 씨는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라고 전했습니다. 내가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은 굉장한 그 힘을 싣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권분 가게도 생겼다 해서 여기다가 라면을 좀 기증해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서민들이 좋아하니까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제공해가지고 좀 나눔을 같이 하고자 했어요. 네. 순천 권분 가게는 지정 기부를 통해 모아진 금액 7천만 원으로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게 매대를 구성하고 최대한의 물건을 드리는데 예산을 썼습니다. 시민 한 명당 4개 품목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는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1인당 3만 원 정도. 하지만 하루 평균 300여 명의 시민이 권분 가게를 찾으면서 기부된 물품은 이번 주 중에 동이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는 원활한 기부 물품 조달 방안과 이용자 기준 등을 재정립하고 3월 초 권분 가게를 다시 열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좀 쉬었다가 기부를 좀 더 받아서 저희가 3월 중에는 대상자를 선별해서 읍면동에서 추천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조선시대 고을의 수령이 부자들에게 권해에 실천한 나눔운동 권분.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갑니다. 목포시 재난지원금이 78%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16일 저녁 6시를 기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시민 18만 8,300여 명 가운데 17만 3,500여 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체 지급 대상자 22만 3,600여 명 가운데 신청률이 84.2%, 지급률은 77.6%를 기록했습니다.
목포시는 행정복지센터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다음 달 3일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순천 NC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눈길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17일 낮 1시 40분쯤 NC백화점 앞 도로에서 폐기물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폐기물 차량 운전자의 증언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위해 정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상담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지원이 확정된 아동은 병원 검사와 진찰을 위한 비용 최대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가 나만의 정원 갖기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개인이 가꾼 정원과 함께 박람회 성공 응원 메시지를 담은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6월 말까지 순천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정원용품 키트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전문 농업경영 인재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올해 교육과정은 2개로 노지 채소를 중심으로 한 채소반 40명과 청년 농업인 CEO반 3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교육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입학 원서와 증빙 자료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합격자는 다음 달 3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0일 졸업식까지 과정별 23회 10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광양시가 정원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순천대학교에 위탁해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서는 정원 식물에 대한 이해, 정원 조성 방법 등 이론과 실습 수업이 70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총 교육비는 80만 원이며 이 중 교육생 부담 비용은 5만 원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 녹지과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온라인 공동활용 화상회의실 구축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목포대는 앞으로 화상회의 장비 구입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지원받아 다음 달까지 도림캠퍼스 대외협력관 1층 회의실에 최대 16명이 이용할 수 있는 화상회의실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목포대는 코로나19 시국에 발맞춰 원활한 비대면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일부를 감면합니다. 영암군은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5일 시장 점포와 자영업자 등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 환급해주거나 다음 납부 금액을 감면할 예정이며 미납한 임대료는 감면분을 제외한 고지서를 재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감면된 임대료는 338건에 5,700만 원입니다. 강진군이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여성 친화 도시는 지역 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입니다. 강진군은 인구의 5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여성 친화 도시 1단계에 지정됐습니다. 강진군은 오는 2025년까지 청년과 여성 일자리 사업을 통해 여성 친화도시 3단계 조성 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임대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업인이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다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는 농업기계 손해, 대인배상 책임, 대물배상 책임, 자기 신체 손해 등입니다. 광양시는 해마다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는 트랙터 등 61개 종류, 442대 농기계에 적용됩니다. 신안군이 야생조류의 유리창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스티커 부착에 나섰습니다. 신안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충돌 방지 스티커를 군청 건물과 보건소, 의회, 별관 등 4곳에 부착했습니다. 야생조류는 투명한 유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주변을 비추는 착시 현상 때문에 국내에서는 해마다 800만 마리가 충돌해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